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록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오늘 수급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팔자세를 외치고 있는데요. 선물에서는 만 계약 가까이 매도 물량을 키우고 있고 기관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수 낙폭을 더 키우는 모양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수급 상황 보면 참 한숨부터 먼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휴정했다고 외국인 우리 증시 와가지고 지금 스트레스 막 풀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기관은 또 왜 이렇게 많이 파는 건지 또 기관 좀 이렇게 속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좀 욕도 하게 되고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생각으로 개인은 이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는지 참 이래저래 걱정이 많은 시장입니다. 게다가요, 또 미국의 무역 정책은 자꾸 시장을 움츠르게 만들고 있고요.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50분은 이 우려와 공포를 어떻게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기에 포인트 두시면서 방송 함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예, 그럼 오늘 시장에서 많이 검색되고 또 인기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 앵커. 지수 낙폭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갤럭시 G 플립 관련주, 코로나19 관련 종목들, 원종 관련주들의 상승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한편 대형 IT주의 하락 속에서도 LG전자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조직별 경영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했는데요. LG전자의 현 주소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 청소기, 냉장고 쪽에서는 최대 500%까지 성과급을 지급했고요. 하지만 휴대폰과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는 성과급 없었고요. 더 잘하는 의미에서 격려금을 줬다고 합니다. 다행히 증권사에선 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휴대폰 사업부가 자산 효율화 과정을 거쳐서 적자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1분기 가전제품이 호실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될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LG전자 2.69%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이 매수 적절한 시점일까요? 투자 판단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인기 있는 종목 중에서도 특히 더 인기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LG이노텍인데요. 김규태 대리 당시 12만 원대에 담을 수 있게 도와줘서 27% 정도 수익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긴급하게 AS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종목 다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애플 쪽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목표 판매량을 조금 더 낮춘 게 아무래도 찜찜한데요. LG노텍이 애플향 매출이 상당하잖아요. 따라서 LG노텍의 피해는 없을지 목표 주가 달성은 못했지만 지금쯤 만족을 하고 수익을 끊어야 될지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보세요. 마지막 종목도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관련주 오늘도 뜨겁습니다. 그중에서도 초록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방탄소년단과 드라마 제작 소식에 이틀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오늘도 추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68% 오름세, 어느덧 2,000원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 엿보이는데요. 또 방탄소년단 새 앨범 선주문이 402만 장을 돌파했는데 자체 최대치를 썼다는 소식에 새로운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의 연속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 주 금요일에 컴백이니까 목요일까지 테마주에 대한 판단까지 들어보시죠. 예, 인기 있는 종목들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브리핑을 보는 중간에 드는 생각은 이 정도면
이분을 놀리려고 이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실제로 워낙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왔기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AS도 해보면서 목표 주가와 또 선절가 재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중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김규태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 놀리는 줄 알았습니다. 차트에 얼굴 띄어진 거 처음이시죠? 아,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LG 이노텍에 대해서 잠시 후에 물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아직 우리가 종목을 얘기하기도 전에 띵동이 나왔습니다. 둘 중 하나요. 잘못 눌렀거나 아니면 김규태 대리 자체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그런 것 텐데 일단 어떤 질문이에요? 밝혀집니다. 대리님 저 팬이라서 사진 보낸 거고요. 오늘은 종목 얘기도 중요하지만 시장 더 다급할 것 같아서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반도체 투톱의 역할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투톱을 두고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유럽발 반도체 위기라든지 또 미국의 화웨이 규제 강화 등의 악재가 있는데 투톱의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계속 악재가 있다가 조금 좀 수그러들려고 하니까 또 다시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면서 이제 규제에 대해서 또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자는 기존에 이제 30%룰 관련해서 좀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비중을 줄이시면서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를 해도 대부분 전망이 틀린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굳이 그렇게까지 비중을 조정을 많이 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셨던 분들만 수익을 조금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뉴스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지금 내일 또 밤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는 잘 체크를 하시고 그 큰 그림에서 좀 잘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독 빠른 띵동이 울렸고요. 시장 자체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너무 이런 뉴스에 일희일비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시장 전반적인 어떤 시각을 갖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기 있는 종목들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LG전자입니다. 가전 분야에서 워낙 잘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1분기 실적은 항상 좀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자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늘 리포트가 2개가 나오면서 오늘 전체적인 장이 많이 안 좋았는데 LG전자만 거의 좀 우뚝 상승을 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앞에 얘기해서 직원들 이제 성과급 얘기가 있었지만 각 사업별로 잘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성과급을 주는데 물론 휴대폰 쪽은 제외를 하는 거는 이제 대부분 기존에 LG전자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그 부분도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해소가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과 지금 이제 최근 연도만 보게 되면 1분기의 주가 흐름들이 별로 그렇게까지 나쁜 흐름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에 오늘 LG전자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는 저희가 전기차 관련 얘기하면서 삼성 쪽 얘기밖에 거의 없었습니다. 네. 삼성 쪽과 애플 쪽 얘기밖에 없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관련해서 LG전자 쪽에서 그렇게까지 큰 액션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약간 소외가 돼 있다가 오히려 그 부분이 안 좋은 악재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 LG전자 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되려면 지금 최근에 콘콜에서도 얘기할 때 보면 항상 이슈가 있는 이제 폴더블 폰 좀 관련해서 생각은 하고 있다. 마이크로 LED TV 쪽에 결함하는 거 생각을 하고 있다. 나머지 CES에서 보여줬던 기술도 생각을 하고 있다지 실질적인 제품에 대한 정확한 일정이 나온 건 없습니다.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좀 늦긴 했으나 이쪽 관련해서 방향성만 좀 더 빨리 나오게 된다면 뒤늦게라도 좀 주가는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좀 뒷받침 되는 거는 현재 구광모 회장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고 사업부별로 좀 합칠 건 합치고 좀 정리해야 될 건 이제 정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한동안 주춤했던 LG전자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참 보면 LG전자 같은 경우에 몇 년 동안 항상 비슷한 그런 가능성과 희망들 얘기하게 되고 오히려 2위 사업자로서의 매력이 있다라고까지 했는데 사실 주가 보면 약간 실망스러울 때도 있었고 때문에 과연 지금이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라면 위에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실까라는 궁금증도 좀 생깁니다.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저는 이제 목표 주가 8만 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6만 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번 기대감은 가져보면서 목표 주가 8만 원, 손절가 6만 1,000원으로 가격 전략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 앞선 브리핑에서 얼굴이 이렇게 딱 박혔었던 LG이노텍 보도록 할 텐데, 물론 앞에서 시장 봐주면서 그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말자라고 얘기는 해주셨지만 그래도 애플에서 어떤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 LG이노텍이 조정을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 루틴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넘길까요? 이제 이 뉴스가 나오면서 당연히 이제 안 좋죠. 저희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애플 쪽을 이제 좋게 보고 있었는데 이게 안 좋은데 결국에는 안 좋은 일은 이미 이루어졌고 제가 이제 어떻게 대응하냐는 건데 뭐 주변에서 얘기한 이럴 때 주워야 된다. 아니다. 줍지 말고 털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줍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관련해서는 뭐 실적 가이던스를 떨어뜨렸죠. 근데 이제 저희가 LG노텍을 제가 기존에 원래 1차 목표가를 달성하고 이제 2차 목표가로 한 번 더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얘기 드렸던 거는 기존에 노멀하게만 매출이 팔려도 기존의 평균 단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뭐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국 쪽보다는 약간 북미 쪽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LG이노텍은 매수 의견을 그대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실적을 그 사이 실적이 나왔었는데 실적을 보게 되면 이제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매출액이 2조 9,652억 원으로 나왔고 영업이익이 2천억 초반대가 나왔었는데 뭐 지금 1분기 실적, 20년 1분기 실적은 잘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020년 전체 매출로 봤을 때는 애플이 뭐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낮췄지만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LG이노텍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매수 의견을 얘기해 줬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러면 주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네, 기존의 가격을 제가 그때 당시에 17만 원을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예. 좀 떨어졌기 때문에 17만 원 저는 유효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분기 관련해서 뭐 뉴스가 나왔는데 뭐 좀 더 뭐 뒤에 뭐 부정적인 뉴스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LG이노텍은 좀 단계별로 본다고 생각했을 때 17만 원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손절 라인도 잠깐 짚어볼까요? 네, 손절가는 13만 원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이노텍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17만 원, 손절가 13만 원 이렇게 정하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또 띵동이 울렸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저는요, 애플의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 보통 악재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뉴스 좀 찾아봤더니 중국 뭐 노동자들 복귀 자체를 잘 안 하려고 한대요. 그리고 뭐 복귀하면 인센티브를 줄 정도라고 하던지, 중국에서 9일까지 매장 문 닫았던 것도 알고 계시죠? 이거 진짜 큰 악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 가격까지 밝히신 점이 의아합니다. 네, 그 얘기를 하나씩 드리게 되면 중국 매장이 닫은 거는 또 이미 다 노출이 되어 있던 얘기고, 여기서 좀 더 많은 악재성으로 가려면 거의 나머지 또 매장들도 거의 뭐 줄줄이 계속 이제 닫게 되거나 하는 뉴스들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공식 입장은 기존에 닫았던 매장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계속 정상 오픈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자분들께서 뭐 실질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러 잘 안 돌아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좀 헷갈리면서 저도 계속 뉴스를 보고 있는데, 어느 쪽 뉴스에서는 아니다, 복귀를 하고 있다, 아니다, 어디 쪽에서는 복귀를 못 하고 있다,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해당 기사들을 보게 되면 뭐 반도체 쪽, 뭐 자동차 쪽, 뭐 이렇게 뭐 나머지 이제 기타 부품 쪽으로 나뉘게 되는데, 좀 뉴스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좀 복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긍정론자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뭐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신약 개발하는 업체가 뭐 또 상한가를 뭐 기록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거의 중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날씨가 조금 있으면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네. 따뜻해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점유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고, 그리고 지금 2분기 쪽 실적을 이제 낮춘 거지 이제 뭐 3, 4분기 뭐 전체적으로 크게 안 좋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조금씩 줍줍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공장 가동과 관련해서는 언젠가는 해결될 사안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김규태 대리와 방송을 하다 보면 투자 의견 듣다 보면 매수 의견이 유지되는 한 이렇게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 추가 매수하자라는 전략을 많이 얘기해 줬기 때문에 LG 이노텍에 대해서도 이 관점 한번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군 보도록 할 텐데 BTS 관련해서는 뭐 BTS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은 주식시장에서도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테마군으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BTS 쪽 오늘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애플이랑 BTS 뭐 관련 얘기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BTS 얘기를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관련 주들을 찾거나 했던 게 생각보다 또 예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랬던 이유는 실질적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주를 찾고 있는데 오늘 BTS 관련 주들을 보면 뭐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으나 뭐 떨어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수혜를 보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하나씩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초록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BTS의 세계 간으로 이제 드라마를 제작하는 걸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는데 BTS가 안 나옵니다. 일단 안 나오고 그럼 반영을 언제 하냐? 연말이나 내년 초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좀 미리 많이 너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오버슈팅 느낌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반영될 때쯤에 또 한 번 이슈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좀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 언제 팔지라는 고민을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지 아예 안 들어가셨던 분들이 뭐 지금에서 들어가는 거는 이게 상단이 어디고 하단이 어딘지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특이했던 거는 손오공이 어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도 나오고 시간으로 하면서 상한가를 쳤었었는데 관련 원래 인형이 미국에서 나왔었어요. 원래 바비 인형 쪽을 제작하고 있는 미국에 있는 회사가 그때 당시에 BTS 이제 아이돌 쪽 컨셉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는 인형을 손오공에서 이번에 국내 판매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손오공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 부분 또 정확하게 따지면 미국에서 이 아이돌 인형이 얼마나 팔렸으며 국내에서 팔렸을 때 손오공의 매출에 어느 정도까지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지로 들어가시는 분은 저는 잘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손오공에서 파니까 이제 BTS 관련주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같이 들어가자라고 들어가서 거의 눈치 싸움 하듯이 매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관점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실질적인 진짜 판매량 정도까지 다 분석이 되었던 분들이 들어간 거라면 뭐 알아서 잘 빠져나올 시점을 찾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가 뭐 굳이 의견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뭐 D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빅히트 이제 주주로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오르고 있고 드리머즈 컴퍼니 같은 경우 이제 앨범 유통사로서 언급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되고 있는데 이제 뭐 관련 주가들이 좀 같은 BTS 연간주라고 하면서도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빅히트 이제 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옛날 주식을 배울 때도 그렇고 지금 대주주로서 주가가 오른 게 좋은 일이냐. 뭐 실질적으로 얘기했을 때 뭐 게임 회사 주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가치가 올라서 주가가 오른 게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이냐. 일시적인 영향으로선 좋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저는 좋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빅히트가 관련해서 오르는 이유가 컴백이 앞두고 있고 빅히트가 지금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얘기가 나오면서 더 집중을 받고 있는데 지금 관련해서 너무 테마성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기존에 사셨던 분들은 매도 시점을 잘 찾으셔야 됐고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저는 매도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각자의 의의로 분석을 해서 들어간 거라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지만 BTS로 들어간 거라면 지금 많이 올랐을 때 매도 관점 얘기를 해주신 거고 그리고 신규 매수 관점은 그러면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없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이런 엔터테인먼트 쪽 됐을 때 이게 잘 되고 나면 옛날 SM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드라마 뭐 이제 뭐 실질적인 뭐 출연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저도 주주였을 때 그때마다 항상 오히려 더 주가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드라마 말고 지금 인형 같은 경우에도 인형 혹시 사진 보셨나요? 전 못 봤습니다. 인형을 모르겠지만 제가 뭐
팬이라면 이제 살지 안 살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 이상해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 그 인형이 어떤 인형인지도 보고 들어가는 게 그렇죠. 정상이겠죠. 그렇긴 근데 하죠. 이제 관련 이미지를 찾다가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제가 봤을 때는 고퀄리티이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상하구나. 팔리고 예. 그게 뭐 다 가격 단가가 얼마로 나오고 뭐 세트로 나오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분석보다는 너무 네. 그냥 심리적인 쏠림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좀 지금 상태에서 BTS 뭐 방탄 관련주를 막 찾거나 하는 건 안 좋은 걸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BTS 관련 최근에 이슈 있었던 게 게임이 나왔었잖아요. 예. 게임도 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뭐 실검이 나오거나 일매출 막 기대하는 방향이 있었었는데 이게 본질적인 거에서 이제 파생됐을 때에는 뚜껑을 까기 전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파생된 거에만 집착하시는 거는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BTS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떻게 갈지 모르는 주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글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군 함께 살펴봤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김규태 대리 그리고 안신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